아디안텀 울트라 그라실림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보다가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무릎 느낌이 나죠. 근데 얘가 잎이 말라가지고 많이 잘라줬었는데 금방 새순이 나서 역시 따뜻해진 날씨를 가장 잘 먼저 눈치채는 아이들이 아디안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고 진짜 찰랑찰랑합니다. 아직 이 아디안텀을 안 들이신 분들은 꼭 이번 계절에 아디안텀을 시작해 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른 아디안텀들도 거의 막 폭포처럼 엄청나게 쏟아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름, 네, 여름의 시작을 이 아디안텀 예쁜 아이로 알리면서 시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름을 맞이해서 머리를 좀 깎아봤습니다. 조금 시원하게 약간 여름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필로덴드론 맥도웰이랑 글로리오썸을 약간 거실 앞쪽에 이 아디안텀 앞쪽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햇빛이 안쪽으로 많이 안 들다 보니까 창가 옆으로 조금 더 옮겨줘서 최대한 빛을 받을 수 있게 이 창가 쪽으로 조금 옮겨줬고요. 엄청나게 지금 빵떡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얘도 조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여름 맞이 식물들이 다 너무 잘 자라가지고 빨리 저희 한번 다시 룸투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부작하기로 했으니까 부작 영상을 찍고 다음 영상에 꼭 룸투어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예쁜 식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진은 열심히 찍고 있는데 영상으로 조금 이 예쁜 거를 담아야겠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작을 해볼 건데요. 플랜테리어 할 때 부작을 해서 행잉 식물을 하는 게 꽤나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을 뭐 액자나 이런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엄청 멋진 자연의 형태, 자연의 오브제로 채우는 게 저는 플랜테리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물을 부작을 한다는 것은 뭐 나무에다가 할 수도 있고 돌에다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오브제에다가도 뭐 여건만 잘, 환경만 잘 맞춰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연물에 부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이소에서 산 나무 도마 같은 거에다가도 부작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나무 조각 같은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부작을 하셔도 되고, 또 예쁜 모양의 돌이 있다, 집에 막 수석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데다가 부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쥐랑 같은 경우는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는 것보다 부작을 해서 키우시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그렇게 붙어서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애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가 본래 자생지의 환경에 맞게 키우는 법이 부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호주나 이런 데 가시면 엄청 큰 나무에 진짜 거대한 박쥐란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려서 마구마구 자라는 거를, 자생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화분에서 그냥 이렇게 심겨지면 자라나는 방향도 막 뒤틀려서 자라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생장점이 비틀린 상태로 화분에 놓거나 이렇게 잘못 부작을 했을 경우에는 얘네들이 수영을 찾아가는데 조금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작을 하실 때 정확한 방향으로, 그 생장점이 정확하게 그 딱 시계 방향에서 12시 방향을 딱 가리키게 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놓이게 이렇게 심어줘야 방향을 찾는데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몇 가지 원칙만 명심을 하시면은 굉장히 키우기도 쉽고 관리가 편리한 식물이 부작 식물인 것 같아요. 일단 물주기만큼 중요한 게 통풍과 빛입니다. 이렇게 막 많이 쓰시는 문구 중에 뭐 반음지 식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빛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빛을 굉장히 생각보다 좋아하는 식물이 박쥐란입니다. 빛을 적절히 잘 줘야 얘네가 엄청 잘 자랍니다. 빛을 안 주면 과습이 오기 정말 쉬워요. 특히 겨울철이나 조금 환기가 안 되는 구조에서 키우시면 정말 과습이 오기 쉬운 게 이 박쥐란 부작입니다. 약간 협소한 공간이나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키우실 때는 환기, 통풍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물주기를 할 때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겉에만 적셔주시면 안 됩니다. 수태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리고 잎이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질 때 얘네가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때 약간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물을 받으셔가지고
한 20-30분 쑥 담궈주세요. 그래야지 얘네가 안쪽까지 물을 먹어야지 뿌리가 썩지 않고 이제 새로운 물을 또 받아들이고, 물 준 직후에는 반드시 통풍이 또 잘 되어야 합니다. 약간 서큘레이터를 돌려주셔도 좋고,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과습이 안 온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지금은 이제 여름이라서 수돗물을 바로 주셔도 상관없는데 겨울에는 물이 굉장히 차잖아요. 그건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 물을 줄 때는 약간 보일러를 틀어서 미지근한 물을 주거나 아니면 물을 받아뒀다가, 상온에 받아뒀다가 뭐 하루 정도 지난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얘네 물이 너무 차가워서 냉해를 입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겨울철에 식물이 훅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약간 너무 찬물을 주는 경우에 또 얘네들이 막 추워가지고 헷가닥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주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특히 통풍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큘레이터를 한 번씩 틀어주시고, 저는 겨울에는 항상 서큘레이터를 틀고 여름에는 항상 문을 열고 삽니다. 얘네들도, 이 식물들도 바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습도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고 배수 잘 되는 흙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통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약간 간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풍이 정말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문을 열기 힘든 상황이다, 문을 열기 힘든 구조다 하시면 서큘레이터를 꼭 틀어주셔야 하고요. 서큘레이터를 틀어주셔도 몇 번씩은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죠? 뭔가 신선한 바람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 마지막으로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물을 줄 때 이제 하이포넥스를 떨어뜨린 물에다가 담궈줍니다. 박지란도 담궜다가 다른 화분들도 담궈서 저명관수로 물을 주기도 하고, 대야에다가 하이포넥스 섞은 물을 이렇게 여러 화분들을 돌려가면서 물을 담갔다가 빼고 이렇게 해서 비료를 주고 있고요.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여름이나 아주 겨울에는 비료 주는 횟수를 조금 줄이시고요. 봄과 지금 같은 약간 선선한 날씨에는 비료 주기 딱 좋은 그런 계절이니까 이렇게 비료를 챙겨주시면 더 잘 자랄 거예요.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보드입니다. 제 최애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뿌리를 턴 리들리는 일단 한쪽에 두고요. 굉장히 공룡같이 귀엽게 생긴 부작에다가 비프가텀을 부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목이 굉장히 초식 공룡처럼 생겼죠. 브라키오사우루스처럼 생겼습니다. 얘가 제가 처음에 심어줄 때 생장점 부분을 너무 공기 중에 노출을 해서 식재를 했더니 얘가 덜렁덜렁 하면서 잘 크지도 않고 뭔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재부작을 하려고 이렇게 다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을 하실 때는 생장점 방향과 생장점을 약간 수태로 살짝 살포시 덮어주면서 조금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뭣도 모르고 생장점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이 아이가 바로 생장점이에요. 그래서 생장점 방향이 12시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이 리들리도 보시면 여기 안쪽에 조그맣게 약간 털이 보송보송하게 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장점이 딱 12시 방향을 보게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박지란입니다. 네, 박지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외투엽이 있고, 이 포자엽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뽀송뽀송 난 애, 얘가 바로 생장점이에요. 이 생장점이 딱 12시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딱 이렇게 수직으로 보게 세운 다음에 눕거나 기울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방향은 12시 방향으로 와 있어야 돼요. 생장점은 이렇게 위쪽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커가면서 생장점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낚싯줄을 감으실 때도 그 길을 미리 터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도 왔다 갔다 하고 세로로도 왔다 갔다 하겠죠? 낚싯줄을. 근데 이 세로줄은 생장점에 가까워도 상관없는데 이 가로줄을 칠 때는 이렇게 생장점이 이동하는 방향 위쪽으로는 살짝 간격을 두고 이렇게 낚싯줄을 감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플라티 러버라는 분, 박지란 엄청 부작 많이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 블로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제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던 박지란을 떼서 다시 부작을 해줬었는데 그때 제가 부작을 하면서 이 생장점을 너무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얘가 정확히 고정이 잘 안 되고 약간 덜렁덜렁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새로 부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 유목 같은 경우는 푸세밭이라는 데서 샀어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크기에 비해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조금 가격도 저렴하고 받아보니까 모양도 너무 멋진 모양을 보내주시고 또 구멍도 뚫어주십니다. 요청하시면 유목에 구멍도 뚫어주시니까 저도 항상 오프라인에서 사다가 온라인에서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엄청 공룡같이 생기고 목 부분이 잡기도 편하고 나중에 배불뚝이 부작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부작판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유목에다가 하는 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그냥 대충 얼기설기 그런 맛으로 해줍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냥 뿌리만 적절히 안 마르게 잘 감싸주면 되니까요.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멋이지 이러면서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태를 고정할 때는 너무 힘을 세게 주지는 마시고요. 그냥 적절히 힘을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헐거우면 또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냥 하시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그냥 적절히 이 정도면 식물이 다치지 않고 수태가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정도 힘으로 이렇게 적절히 힘을 주면서 수태를 잘 감아주시면 됩니다. 돌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빈 부분에 수태를 이렇게 채우면서 조금 그냥 자유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동그랗지 않더라도 수태 양이 적절하게 뿌리 부분을 잘 감쌀 수 있게만 하고 낚싯줄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약간 너무 수태가 없어서 뜨는 공간에는 수태를 조금 더 끼워 넣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삐져나온 부분은 넣어주셔도 되고 가위로 잘라주셔도 됩니다. 저는 약간 빈틈이 있는 것 같아서 손가락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프가텀은 완료입니다. 공룡 같은 유목에다가 비프가텀 부작을 완성했고요. 약간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됐는데 아주 귀엽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리들리를 판에다가 부작을 해볼 건데요. 이 판은 제가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5,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사를 4개를 박아줬는데 보통은 하나씩 더 박아서 한 8개 정도를 많이들 박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4개만 박았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안쪽이 살짝 온폭하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수태를 쌓아준 다음에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생장점 12시 방향을 잘 지켜서 식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모양을 미리 거의 다 잡아둔다 생각하고 손으로 힘을 줘서 이렇게 잘 빚어줍니다. 동그란 밥 공기 모양으로 잘 빚어준 다음에 낚싯줄을 한쪽 나사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촘촘하게 수태를 고정해줍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그 생장점이 지나가는 위쪽 방향으로는 약간 간격을 두고 낚싯줄을 끼우는 게 좋아요. 앞쪽, 뒤쪽 촘촘하게 다 수태를 고정한 다음에 세로로 수태를 고정해줍니다. 이 리들리 같은 경우는 제가 월간화원에서 유묘를 샀고요. 2만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세로로도 앞뒤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낚싯줄을 고정해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부작할 아이는 별명이 7시 20분인 벌보필럼 팔레놉시스입니다. 왜 7시 20분인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7시 20분처럼 생겼어요. 아주 귀여운 벌브를 가지고 있는 난초고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대형종입니다. 유목 안쪽에 빈 공간에 이게 수태를 손으로 꼭꼭꼭 눌러서 잘 채워주셔서 얘가 잘 안착할 수 있게 이게 폭신한 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박질한 만큼 수태를 많이 쓰지는 않고요. 조금 적당히 이렇게 넣어줍니다. 난농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수태를 박질한 만큼 많이 쓰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수태를 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수태를 적절히 넣고 물을 자주 주는 게 과습의 위험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잎사귀는 호접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은 약간 혓바닥처럼 생겨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꽃을 피우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 꽃에서는 시체 냄새가 난다고 하죠. 근데 다행히 뭐 아주 더운 지역이 아니면은 그렇게 냄새가 심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크게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약간 큰 유목에다가 부작을 해주고 있고요. 뿌리를 잘 펼쳐서 또 뿌리 위를 수태로 덮고 감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거실에 시계처럼 항상 7시 20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 걸어두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책상을 한번 싹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작은 나도풍란이고요. 월간 하원에서 2,000원에 데려왔습니다. 굉장히 싼데 엄청 귀엽고 꽃향기도 엄청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부작을 하시고 싶은데 비싼 난초로는 하기가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나도풍란이나 소여풍란 같은 아이들을 처음에 데려와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클래식한 꽃향기 때문에라도 해볼만 하고 잎사귀도 정말 귀엽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약간 호야 같기도 하고 엄청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있던 수태는 다 제거를 해주고 썩은 뿌리나 상태 안 좋은 뿌리들은 다 잘라줬어요. 다 잘라주고 동그랗게 수태를 뭉쳐서 뿌리 안쪽에 좀 넣어주고 나무에 잘 안착할 수 있게 수태 방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폭신하게 방석을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얹혀줍니다. 그리고 겉에다가도 수태를 한 겹 싸서 낚싯줄로 이렇게 묶으면 끝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별게 없어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끼를 올려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비단이끼 같은 거. 지금 제가 이끼가 없어서 다음에 이끼를 주문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끼로 덮어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게 부작을 하면은 과습이 안 오니까 부담이 없이 물 주기도 좋고 다만 조금 부지런해야 되기는 한 것 같아요. 물 안 주고 방치하면은 얘가 금방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작한 석부작인데요. 원래는 석부작은 물에다가 담가서 이렇게 바닥에 물을 많이 넣고 키우시는데 저는 그냥 매일매일 분무를 해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병에 든 이거는 생수태인데요. 이렇게 수태를 병에다 넣고 빛도 주고 물도 주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뜯어가지고 위쪽에다가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끼가 없으니까 일단 생수태로 대신 이렇게 올려주고 약간 보기 싫은 수태, 갈색 수태를 덮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물을 줄 때마다 약간 소실이 되었던 수태를 조금 더 끼워줬고 생수태랑 잘 붙을 수 있게 낚싯줄로 한두 번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다가 어느 정도 이끼도 몇 번 물을 주고 말리고 물을 주고 말리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서로서로 잘 엉겨 붙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낚싯줄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또 뿌리가 중간에 나서 수태를 고정해주기도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활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을 다 끝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틸란드시아 불보사도 부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얘는 수태 없이 그냥 유목에다가 바로 고정을 해서 걸어두는 용도로 이렇게 하려고 얘를 적절한 위치에 대고 그냥 낚싯줄로 감아주면 끝입니다. 부작 난이도 최하입니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두는 것보다는 예쁜 유목 하나 찾아가지고 고정을 해주면 걸어줘도 예쁘고 뭔가 좀 얘도 나름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